자, 이번 지진 때문에 어제 저녁 8시 뉴스에서 이 영상 나가는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저도 들어봤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과연 어느 정도나 휘고 망가질 수 있는지 지금 저 화면 어제 안 교수님 보셨습니까 혹시? 네, 봤습니다. 예. 네. 저 모습이 저 기둥이 막 무너지고 말이죠. 철골이 다 드러나고 지금 멀쩡했는데 그렇죠. 한순간에 저렇게 콘크리트는 다 떨어지고 네, 네. 철근마저 휘어져 버리고 네, 네. 저게 건물 자체를 제대로 안 지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진이 세서 그런 건가요? 필로티 구조는 예. 그 저층부의 벽이라든지 어떤 기둥만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예. 기둥만 있고 밑은 뻥 뚫려서 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나 예. 뭐 어떤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진이 온다면 지진은 건물 모양하고 상관없습니다. 건물의 무게 중심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가 상부에 그가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상부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부에 있는 저 필로티 기둥은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를 제안했던 설계자마저 내가 제안했던 필로티 구조는 지진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988년부터 내진 설계했다면 이제 기존에 졌던 것은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필로티 구조에는 내진에 대해서 보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로티 구조는 지진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 기둥으로 버티는데 기둥에 수직으로 있는 철근이 버티는 게 아니라 지진이 온다면 수평으로 있는 철근, 그걸 후프라고 합니다. 예. 후프에 간 걸 촘촘히 하고 아주 긴결하게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진 그 설계가 안 된 일반 구조물이라는 횡력, 즉 지진 바람에 대한 어떤 그 저항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진이 왔다 하면 저는 필로티 구조는 상당히 큰 피해가 예상됐던 그런 구조물입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저런 필로티 구조의 뭐 주거 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다가구 네. 주택도 그렇고 네네. 아파트도 저렇게 네네. 짓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러면 그 보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기둥만 남겨놓고 벽을 할 수 없다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그 브레이스입니다. 가세, 경사진 부재인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횡력에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뭔가 이렇게 이으라는 말씀이세요? 수평으로 인가 수직 사선으로. 예. 에펠탑 보면 수직선만 있는 게 예. 아니죠. 그 사선으로 있는 부재가 있죠. 그게 바로 횡력에 저항하는 거기 예. 때문에 주차장일 때 사면을 닿으면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주차가 하는 그 면은 그 놔두러다도 나머지 그 면을 이제 그 가세 브레이스로도 이렇게 보강하는 방법. 예, 또한 사선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예. 잇는 그런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보다 벽을 하나 또 신설하는 방법. 벽을 사용하지 하나 않아요. 아예 한쪽은 아예 전단벽. 벽으로 예, 예.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예. 제한할 수 있고요. 또 그게 안 할 땐 또 그 기둥하고 보하고 해서 아주 철골 프레임으로 놓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내진 보강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지진에 있다. 붕괴되지 않으려면 예. 내진 설계를 해야 되고 내진 시공을 해야 되는데 예. 내진 설계를 하지 않고 지진에 견딜 수 있다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죠. 그럼 여기서 법적인 문제가 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들은 뭐 내진 설계 보강해서 네. 강화해서 짓는다.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 내진 설계 강화하고 이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하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글쎄 이제 어떤가요? 저게 사실은 근데 불법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기존의 예전 지은 그렇죠. 건물들에 예. 대해서 그거 그때 허가 당시에 허가를 다 받고, 받았기 예, 때문에 하신 거 불법 아니에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서 이제 소급해가지고 내진 설계를 강화하라고 했을 때 그럼 건축주인 예를 들어 건설회사한테 부담시키는 사실 좀 원칙적으로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그 건물에 살고 있는 그 주인들, 그래 건물 소유주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들 그 집합 건물이니까 그 세대주들이 사실 본인들의 어떤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자연재해로 일어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아마 지원해주는 아마 그런 방안들이 조금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1988년에 내진 그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안영환 교수님 네네.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는데 예, 예. 말이죠. 우리 그 내진 설계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 게 1988년부터 시작된 맞습니다. 거고요. 예, 예. 우리나라 건축법이 이제 1963년에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건축물은 지진 등이 안전해야 이런 정도의 어떤 원론적 언급밖에 그렇습니다. 없었고 시행령이 없었거든요. 근데 1988년에 6층 그다음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화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기준이 점점 이제 엄격해져 가지고요. 2005년에는 3층 이상, 그다음에 연면적도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모두 내진 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했죠. 확 줄었네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2016년 작년 9월에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더 이게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는 2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 굉장히 거의 대부분 이제 해당되는데 마침 이제 다음 달 12월에는 이거를 더 강화해서 2층 이상, 그다음에 연면적을 500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신규 주택은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제는 상당히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럼 내진 시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통계도 한번 좀 화면에 준비된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내진 설계 시공이 한 33%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전국 건축물과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거 다 포함된 거죠. 예. 아닙니다. 예. 내진 설계 포함 전랩까지 하면 지금의 법으로 봤을 때 내진 설계 해야 되는 구조물을 보면 6.8%밖에 안 돼 있습니다. 6.8%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저거군요. 저겁니다. 예. 그리고 1988년 이후에 반드시 내진 설계하는 그 구조물 중에서도 33%밖에 안 되고 나머지 67%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안 돼 있다는 아직 그런 보고가 우리가 있습니다. 예.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예, 예. 의무화했는데도 안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제재 규정이 없나 보죠? 보통 이제 내진 설계를 했냐면 허가 당시에서 내진 설계했다 그러면 그냥 통과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통해서 내진 능력이 있나 봤을 때는 이것이 61%는 제대로 거동을 안 한다는 것이죠. 예. 예.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김태현 변호사가 그 통계 같은 거 혹시 있으면 공공건물 같은 경우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공공건물 일반 사는 사람들이 민간인 거주지가 아니고 말이죠. 예, 잘 안 돼 있죠. 지금 내진율이 43.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 안 된 거 퍼센트를 보시면요. 공공업무시설 82%죠. 학교가 76, 의료시설 49, 공동주택 57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물도 중요를 하지만 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대부분은 어린 학생들입니다.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 환자들 이송하는 업무도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진이 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오히려 단독주택 이런 것보다 학교라든지 의료시설 또 공공업무시설 같은 경우에 내진 설계가 더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실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일반 어떤 가정집이나 그런 주택들보다도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계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거죠. 예,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진짜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진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지진 계기로 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혹시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내진 건물이냐 아니냐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굉장히 궁금해서 좀 확인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후에 지어졌느냐 이전에 따져봐서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거의 안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그런 기준하고 자기의 집을 이제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자기 집 주소를 입력하면은 그것이 내진 의무화 대상인지를 갖다 확인해주는 지금 나오는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조회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여기 조회가 폭주해서 접속을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접속해봤더니 접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 주소를 입력하니까 이게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 주택입니다. 또는 뭐 그 이전에 지어져서 의무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내진 설계가 됐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법률상 의무화 대상인지 여부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교수님 오늘 어렵게 나와주셨는데 말이죠. 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이번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88년도부터 30년 전부터 내진 설계를 의무화된 것은 반드시 내진 설계에 대해서 매뉴얼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지진에 견딜 수 있는 확실한 내진 보강을 해야 되만이 국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기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진 설계에 대한 확실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진 시공을 해야 되고 또 내진 관리를 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만약에 지진이 왔을 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지진에서 대피할 것인가 하는 그 요령들을 이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도 이제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의무화한 만큼 내진 설계, 건물 지을 땐 반드시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서 지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